안녕하세요. 자, 1강에서 우리가 이제 민법 시험 공부하는 방법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물권과 채권 개념하고 차이점을 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 안 되신 분들은 1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계속 이어서 우리 민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좀 잡아보는데, 계속 이제 권리 중에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배우셔야 할 것은 물권하고 채권인데, 형성권이라는 권리도 있어요. 근데 이 형성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거 형성권이다, 뭐다, 이런 질문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법에서 이 형성자가 나오면, 여러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형성은 여기 나오지만 일방적이다, 일방적. 이런 의미를 가지면 돼요. 일방적으로 형성, 만드는 거죠. 성은 성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권이라는 것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의 의사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걸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판결 중에서도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판결로서 당사자들의 의사 상관없이 뭔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항상 형성이다, 그러면 일방적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 소멸하는 그런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취소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를 돕기 위해서 저한테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 그래서 쓸데없는 땅인데 사기를 당해서 제가 개발되고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사기당한 줄 알았습니다. 자, 이 계약 그냥 안 두겠죠? 바로 그럼 사기당한 여러분이 저와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취소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사기당해서 계약을 취소하는데 상대방 사기꾼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 아니면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 사기당했으니까 취소하겠다. 해버리면 된다고요. 자, 이런 권리를 뭐라 한다고요? 형성권. 그렇죠. 배워야 될 것은 물권, 채권이지만 이런 권리도 있구나. 이해를 좀 하시고. 자, 이제 우리 민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한번 잡아보죠. 자, 우리가 배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민법에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 그 권리 중에서 물권과 채권이라는 걸 중점적으로 배우신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이 물권, 채권이라는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죠. 그러니까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여.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가 됐다. 그럼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죠. 어느 순간 그전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사서 대금받고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넘어왔다고요. 보이지 않는 소유권이 그전 소유자로부터 여러분한테 넘어왔어. 자, 권리가 움직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권리 움직여 변동이라고 그래요. 권리의 변동. 네. 결국은 우리 민법에서의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어떤 권리가 어떻게 변동하느냐, 이제 요걸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그 구조는, 그러면 권리가 변동하기 위해서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취득, 물 떠놓고 기도한다고 요게 소유권 취득한 거 아니었죠. 뭐 했어요? 그 전 소유자하고 그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치렀잖아요.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넘어온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전체적인 틀은 뭐냐면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자, 요걸 법조문을 모든 법조문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법조문은 다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법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꼭 어려운 용어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인 결과는 잘 아실 텐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니까 이걸 바꿔놓습니다. 무엇으로? 법률 용어로. 자, 원인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자, 뭘 한다고요? 법률 요건. 그럼 결과에 해당되는 걸 뭐라 하느냐?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 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런 단어 잘 안 써보셨죠? 근데 법에서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셔야 돼. 저 왜 저렇게 어렵게 단어를 써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요건 그러면 뭐라고요? 원인. 그럼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결과는 법률 효과라고 그러고 그 법률 효과에 해당되는 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권리 변동이에요. 소유권 넘어오는 거 쉽게 얘기해서.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쭉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걸 쭉 정해놨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이걸 말로 얘기해 볼게요. 자, 법률 효과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법률 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변한다. 그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그러는데 민법은 이런 수많은 법률 관계를 대체적으로 일정한 뭐가 있으면요, 원인이 있으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그런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 하고 이걸 다시 뭐라 한다고요? 법률 효과라 한다고요. 자, 이제 읽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권리 변동으로서 그 권리 변동이 이제 법률 효과라는 결과라는 얘기인데 그럼 권리 변동이 도대체 뭔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뭐 권리 변동, 물권 변동, 뭐 채권 변동 막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권리 변동은 권리가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세 가지 측면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첫째, 권리는 없던 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생긴 권리가 내용이 변경되거나 효력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걸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이건 권리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항상 권리라는 것은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겠죠. 이걸 권리자라고 그러는데 그 권리의 주체 측면에서 본다면 권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누군가 그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을 다른 말로는 취득이라고 그럽니다. 취득.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다, 뭐 했다, 취득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죠. 네. 자, 변경은 그대로 변경으로 옮기면 돼요. 자,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권리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던 권리를 잃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상실이라고 그래요. 상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뒷글자만 따서 권리의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는데 주로 법조문에는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물권의 득실 변경, 권리의 득실 변경. 그 얘기는 권리의 변동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들은 원인이다, 결과다?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결과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법률 효과라고요. 그리고 여긴 권리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항상 법은 반대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럼 권리의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의무겠죠. 그래서 권리의 변동은 결국 의무의 변동으로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우시면서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릴 텐데 반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조금 어렵다 하면 이제 한쪽 측면만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권리 중심으로 이제 정리가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결과를 얘기했어요. 그럼 결과가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 원인을 우리가 뭘 한다고요? 법률 요건이라 한다고요. 자, 그럼 법률 요건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 즉 법률 효과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뭘 얘기한다? 원인을 얘기한다고요. 원인. 예. 그래서 뭐 예컨대가 나왔는데 매매 계약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자, 산 사람은 판 사람한테 소유권 넘겨달라는 권리가 생기고 대신에 매도인은 판 사람은 산 사람한테
대금 달라는 권리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권리가 생겼는데 그 권리가 생긴 원인이 뭐라고요?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과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게 법률 효과, 즉 권리 변동이고 이걸 발생시키는 원인이 매매 계약으로서 이걸 법률 요건이라 한다. 자, 구조가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법률 요건이란 걸 아셨으니 이 법률 요건을 조금 깊이 좀 들어가 보면 법률 요건은 우리 민법에 여러 가지 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 민법에 있는 수많은 법률 요건들을 딱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약을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 원하는 대로는 그 사람 의사대로죠.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즉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법률 요건을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조금 어지럽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예. 그래요. 다른 거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법은. 그냥 이런 용어들만 조금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 용어들을 이제 잘 탄탄하게 잡아 놓으셔야 된다. 자, 다시 정리하죠.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으로서 결과인데, 결과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원인. 그 원인이 바로 뭔데? 법률 요건인데, 법률 요건 중에서 당사자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네, 계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당사자 의사 상관없이 권리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상속. 돌아가시면 자기는 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돌아가신 분의 모든 권리 의무가 자기한테 다 넘어온단 말이에요. 권리가 변동되죠? 그럼 상속은 자기가 원해서 한 건 아니죠. 그건 법에 그렇게 하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과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구조를 다시 한번 틀을 잡아드리면, 자, 원인을 우리가 뭘 한다고요? 법률 요건, 전체 원인을. 그럼 여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뭘 한다고요? 법률 효과. 자,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권리의 변동. 그럼 권리의 변동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죠? 권리가 발생하는 거, 즉 다른 말로는 취득하는 거지요. 자, 발생한 권리가 변경되는 거, 전세금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전세 기간을 바뀔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권리가 없어질 때가 있는데 이걸 이제 상실이라고도 한다. 이런 게 나타나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딱 크게 둘로 나누면 첫 번째, 자기들이 원해서 이런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게 있다고요. 그 원한다는 것을 의사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들이 사서 소유권 이전받을 의사가 있었으니까 매매 계약을 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법률 뭐라 한다고요? 행위.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이 법률 행위에는 당사자가 이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계약 같은 것들이죠. 자, 두 번째는 당사자 의사 상관없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상속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률 다 묶어서 규정이라 한다. 그럼 결국 우리 민법에서 배우시는 것은 자, 어떤 법률 요건에 의해서 어떤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가를 배우시는데 주로 배우는 쪽은 이쪽입니다. 법률 요건 쪽이에요. 그러면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법률 규정은 말 그대로 규정이 쭉 배우시면서 그 규정이 있을 때 배우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쪽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것들 배우시면 돼. 그럼 전체적으로 먼저 배울 건 뭐냐면 바로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돼요. 자,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민법이 5개 편으로 이루어졌는데 맨 앞쪽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민법 총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민법 총칙이 또 우리 중개사 시험에 다 나온 게 아니라 민법 총칙 부분 중에서도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10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10문제.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것들이 뭔지를 지금 쭉 설명해 들어가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들어가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 행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법률행위는 이제 뭐냐? 그럼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외워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 법률행위가 뭐다라고 머릿속에만 이제 잡으면 돼요. 일단, 법률행위라는 것은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 권리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근데 그 원인 중에서 법률행위는 그 법률 효과,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당사자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 아, 내가 소유권 취득할 의사. 내가 저당권 설정할 의사. 이해되셨죠? 그 의사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의사를 생각만 해서는 안 되죠. 외부에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 의 뭐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냐면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원인, 법률요건이다. 뭐 이건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법률행위는 법률요건 원인인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의사표시가 뭐냐 얘기죠. 의사표시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쪼개시면 돼. 의사는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아, 생각만 해서는 안 되니까 외부에 표시를 하는 얘기고. 그럼 이 생각은 무슨 뭘 돈을 벌겠다, 무슨 사랑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항상 법률효과를 일으키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법률효과. 권리변동. 내가 소유권 취득하겠다는 의사. 내가 저당권 취득하겠다는 의사.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쭉 써놨지만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내심의 의사 생각을 외부로 표시하는 것을 의사표시라는데 이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이꼴 법률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설명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게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 그럼 김치찌개를 만들려면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요? 김치가 있어야 되죠, 김치가. 이 김치가 의사표시예요. 근데 김치만 있어서는 김치찌개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렇죠. 똑같아요.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 가져서는 법률행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여기에 여러 개가 더 들어가줘야 돼요. 김치찌개와 마찬가지예요. 김치찌개를 만들려면 김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김치찌개가 되지. 하지만 김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 돼지고기나 뭐 다른 것들이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라는 어떤 요건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 여러분이 아파트 어떤 A라는 아파트 좋아 괜찮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 그럼 소유권 취득이라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럼 자기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그 아파트 소유자한테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5억에 팔아라라고 뭘 하냐면 청약이라는 걸 하겠죠. 요게 이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5억에 사겠다는 생각을 표시를 했죠. 자, 하지만 요게 하나의 의사표시인데 요거 하나만으로는 법률행위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반대로 상대방 측에서 5억 괜찮네. 아, 나도 5억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갑이 5억 괜찮네요. 제가 5억에 팔아서 당신한테 소유권 넘겨주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겠죠. 자, 이걸 이제 승낙이라고 그래요. 승낙. 이거 하나의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뭘 하게 되냐면 매매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바로 이 매매 계약이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의미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되려면 매수인, 살려는 사람의 사겠다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하고 파는 사람이 5억에 팔겠다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의 의사표시가 들어가줘야 법률행위,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된다. 의미 이해되셨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우실 것은 법률행위인데 그 중에 이제 의사표시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셔야 될 게 뭐 자세한 것들은 뒤쪽에서 배우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기초적인 용어를 잡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법률행위. 그럼 이 법률행위는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 그럼 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결과가 발생돼야 되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 뭐? 권리 변동이요. 좀 뭐 하면 소유권 취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조금 공부하시면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머리 아파 이러시는데 그 머리 아픈 것만 조금 지나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제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민법 공부할 때는 본인이 그 하나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그러시면 법에서는 이렇게 해결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법률 행위로 인해서 쉽게 해서 계약을 했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권리 변동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려면은 그 법률 행위가 뭐가 돼야 돼요? 유효가 돼야 되겠죠. 유효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근데 만약에 법률 행위를 했는데 법률 효과가 안 일어나. 자, 이걸 효과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효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유효와 무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아마 유효니 무효니 이런 얘기들은 뭐 법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많이 쓰고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고는 유효하고 무효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항상 법률행위가 유효다 그러면은 뭘 생각하신다? 권리 변동 일어났구나. 계약이 유효니까 누군가는 권리를 취득하고 누군가는 권리를 넘겨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유효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당사자 의사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유효라고 해요. 그럼 무효라는 것은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다면 그냥 기분 나쁘다고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무효 사유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우시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무효입니다라고. 아직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걸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법에서 정한 무효 사유가 있으면은 법률 행위는 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해야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어.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쉽게 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대금 달라는 권리와 소유권 넘겨달라는 권리는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반대로 대금 줄 의무하고 소유권 넘겨줄 의무도 없겠죠. 항상 권리 의무하고 생각하셔서 들어가셔야 된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무효다 그러면은 자, 조심해서 보세요. 누가 무효 주장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조심해서 보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주장을 이기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는 주장할 수가 있어요. 꼭 법률행위, 계약한 사람만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합니다. 자, 기억하셨죠? 그래서 무효, 유효 잡으셨고. 또 이거와 이제 비교하는 게 또 뭐냐면, 이제 용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취소라는 것도 있네? 취소. 들어보셨죠? 취소. 자,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뭘까? 우리는 밖에서 무효하고 취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또 보니까 또 해제가 있어.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요. 비슷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자, 그럼 무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정해진 법률행위를 하긴 했는데 법에서 정해진 무효 사유에 해당되면 그 법률행위는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무효라고 해야지만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자, 그거 이해하셨죠? 근데 취소한다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가 유효예요, 유효. 뭐가 문제는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유효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유효인 법률행위를 자, 일정한 그 사유가 있으면 이것도 이제 취소 사유가 이제 해당돼야 되고 우리가 배우시는 게 바로 어떤 경우가 취소 사유고 어떤 경우가 무효 사유인지 그것부터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그런 거 안 배우셨잖아요. 민법은 그런 거 배우시는 겁니다. 딴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이런 사유가 발생되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기당했어. 그건 이해가 됐겠죠.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으면 그 무효가 아니라 법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사기를 당해서 저한테 쓸데없는 땅을 샀다 하더라도 일단 그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라고, 유효. 유효인데 여러분이 사기당한 줄 나중에 알았어. 열받겠죠? 그러면 그 계약의 효력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취소라는 걸 해버리면 돼, 취소라는 걸. 그래서 아까 취소권은 일방적으로 하는 무슨 권? 형사권이라고 그랬죠. 까먹습니다, 자꾸. 그 까먹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성립 당시에 소급은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효하고 취소는 전혀 다른 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쭉 없어요. 근데 취소는 일단은 뭔가 문제는 있지만 유효로 인정했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취소하겠다 할 수가 없겠죠. 무효는 아까 보신 것처럼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근데 취소는 유효인 법률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고 취소권 가진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고, 그럼 누가 취소권자냐? 그런 거 배우셔야 되겠죠. 우리가 언제. 그러면서 그런 걸 시험 문제 낸단 말이에요. 배우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취소하고 또 비슷한 게 또 뭔고 하니? 해제라는 거예요, 해제. 자, 이 해제는 취소하고 비슷합니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자,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취소는 법률행위죠. 여긴 계약이에요. 물론 계약도 법률행위 안에 포함되지만 이 법률행위가 훨씬 범위가 넓은 범위예요. 그래서 해제는 계약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고, 취소는 계약이든 뭐든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법률행위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모든 법률행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일단 유효한데요. 자, 문제는 나중에 사유가 발생돼. 해제 사유라는 게 또 있습니다. 해제 사유라는 게 발생돼서 똑같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처음부터 그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소하고 비슷하죠. 근데 시험 문제는 취소하고 해제를 비교해봐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일단은 지금은 개념 정도만 잡으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자, 취소 법률행위가 처음에는 뭐라고요? 유효인데 그 법률행위 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한 능력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착각을 해서 했다든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든지 강박, 협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사기당한 사람, 협박당한 사람이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건데, 해제는 모든 법률 행위가 아니라 계약에서만 문제가 되면서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유가 없었어요. 지극히 정상에서 그 계약이 유효인데 계약한 이후에 문제가 생겨요. 이후에 사유가 생깁니다. 자, 밑에 나오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아파트를 저한테 팔았어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한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대금 줄 의무가 있고 여러분은 저한테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대금 주는 시간, 자, 이걸 이행기라고 그러죠. 12월 3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12월 30일 날 제가 잔금을 주기로 했다고요. 그 약속했는데 제가 12월 30일 날 잔금을 안 줘. 자, 그러면 계약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체결됐지만 여러분은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해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잔금을 줄 시기에 잔금을 주지 않았다. 자, 그럼 여러분 열 받겠죠? 그럼 몇 번 독촉하겠죠? 잔금 더 하려고. 자, 그런데도 제가 계속 잔금 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계약을 없애고 싶겠죠? 그때는 취소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뭐 한다고 그러냐면 해제를 한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 다 법에서는 약간의 차이지만 다 다르게 쓴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든 상태를, 이것을 우리가 해제를 한다. 그래서 결국 취소하고 해제 가볍게 정리하면서 자,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사유는 자, 법에 규정이 딱 돼 있어요. 하면서 이 취소 사유는 법률행위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좀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해요. 좀 미성년자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한 사람도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계약 법률을 할 때부터 착각을 일으켰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했거나 그랬을 때 취소를 하는 거고요. 해제는 계약에만 적용되면서 이 해제 사유는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면서 계약한 이후에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이행을 하지 않아. 이걸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하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해제할 수 있는 약정을 정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저의 토지를 사면서 아무 문제 없어요. 정상적으로 샀어. 뭐 제가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이 토지를 산 이유가 이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는데,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에 건물을 올릴 수는 없죠. 그리고 건축 허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건축 허가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일단 사긴 사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오면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시다라고 저한테 요청해서 제가 그렇게 하시죠 라고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이 이 토지에 건축 허가 신청을 들어왔는데 허가가 안 나버렸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샀는데 쓸데없는 땅이 돼버린 거죠. 근데 저하고 매매 계약하면서 뭘 했어요? 건축 허가가 안 나오면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뭐 하기로? 해제하기로 저하고 약정을 했죠. 그럼 여러분은 저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약정으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는 안 돼요. 취소는 당사자끼리 약정에 의해서 취소하겠다. 안 됩니다. 취소 사유는 딱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취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번째 강의에서는 민법의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민법은 다시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다. 원인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 결과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 그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 이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면 원인, 법률 요건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크게. 자기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법률 행위.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 변동이나 효과가 발생하는 걸 법률 규정. 그 중에 우리는 뭐 중심으로 보신다고요? 법률 행위 중심으로 보신다. 자, 그래서 법률 행위가 정상이 돼서 결과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유효라고 그러고, 법률 행위를 하긴 했는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 우리가 뭐라고요? 무효라고 그러고, 법률 행위 처음에 유효, 뭐가 문제가 돼 있어서 유효로 인정했었는데 나중에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그러고, 법률 행위 중에서 계약인데 아무 문제가 없던 계약인데 나중에 누군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당사자 약정한 사유가 발생돼서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걸 우리가 해제. 자, 구별되셨죠? 이런 구조를 잡으면서 차근히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민법을 배우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뭐 여기서 말씀드렸던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제 민법의 기초를 끝내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장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